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궁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정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실과 소속안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평화지역발전과 재정운영과 전략산업과 생태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실장님께서는 보고는 발언 대사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옆에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 유적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일반 현황까지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 아쉬운 점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적인 도시계획 수립에서 2040 양국은 군기본 계획 수립하고 2025 군가계획 조정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발주해갖고 2021년 12월까지고 사업비가 2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전교육 공개하고 입찰을 공고해서 현재 그 9개 업체에서 평가서를 작성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다음 주 중에 계약을 해갖고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국은 장기비 집행시설 정비 영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7월 1일 장기비 집행시설에 대해서 실효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비하고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역을 발주해서 지금 단계별 집행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그 도시계획도로의 개설하고 확장,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4개소가 되는데, 지금까지 설계를 완료했고, 상위 1위 2개소하고 상리 중로 3-19하고 중 2-7, 요거 확장시설 착공을 했습니다. 그 임당리 도시계획도로 재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요거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인데 2018년도 2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5개소, 주차장 2개소가 되겠고, 준공은 그 우신아파트 진입로하고 노도회관은 금월 4월에 준공을 했고, 그 박승광장 옆에 그 한 집이 그 보상협의가 안 됐는데 그것도 재착공을 했습니다. 현대소프트 주차장도 지금 재착공을 했습니다. 보상협의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작년서부터 금년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47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은 일단은 그 중심로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강공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해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차 없는 거리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주황양구의 중앙시장에서 215m가 되는데 이거가 지금 차량 통행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거기에 대한 거에서 또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용역을 좀 실시했고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5시 개최는 그 협치위원회에서도 안건을 상정해서 그 결정되는 대로 해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소가 되는데 6월까지 아니면 7월까지 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눈높이 교통서비스 제공 및 환경 존중이 되겠습니다. 희망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완화를 시켰습니다. 당초에 그 승강전부터 1km에서 800m, 10가구에서 10명 이상으로 했고, 그래서 지금 운행마을은 8개 노선 11마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서부터는 그 이용권을 좀 배부를 합니다. 가구별로 6개고 학생 가구가 있으면 10개로 해서 이렇게 좀 운영권을 배부해서 지침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165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약자 이통편의 장애인 토클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장애인 리피트 차량을 3대를 확보가 있고 10월 말까지 해서 장애인 등록이 299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좀 잘하고 있고 1133에서 5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생활 미착령 순환버스 노선 운행입니다. 노선은 2개 노선이 됐고 장례식당하고 양록회관이 되겠습니다. 장례식당은 3회를 하고 양록회관은 모든 버스가 종점을 격려해서 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그 승하차 이용객이 지금 거기까지 가는 분이 없는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분석을 해갖고 유지 여부과 활성화 방안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농청양 교통 모텔 마을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신규 사업을 해갖고 국비하고 도비 군비해서 총 2억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남면 신포리하고 도천 2구간, 동면 후곡리하고 지석 1, 2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벤치마킹을 해갖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에 공고를 해갖고 공고 결과 남면 마을버스는 신포리 마을에서 운영하고 동면 마을버스는 동면 의정소방대에서 운영하는 거로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월 중에 한정면을 부여해서 버스를 구입해갖고 7월, 좀 늦으면 8월 해갖고 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버스 단일화 요금 및 버스 노선 감축 추진입니다. 연간 저희 관내 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한 228만 7천 명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그 기존의 그 거리에 따라서 받던 요금을 저 현금 기준에서 일반은 1,400원, 청소년 1,120원, 어린이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3월 1일서부터 시행을 됐고, 버스 노선도 당초 166회였는데 1일 150에 14회 편도 14회가 감축이 됐습니다. 이건 버스 기사님 근로시간 6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3월까지 5월까지 운영 현황을 보니까 한 6%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노선 감축된 그 지역에 대한 버스 이용 불편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대책도 꾸준히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택시 총량제 용역 실시입니다. 3월서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총 요 내용은 택시 감차라든가 증차, 부재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보고서는 5월 말까지 돼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고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택시 쿠폰제 확대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그 인구 증가 시책하고 자체 인구가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높은 부대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갖고 이렇게 그 택시 쿠폰제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에는 2회에 거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 관련 보상단체 체계적 지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설비는 누수부터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양구시외 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이 되겠고 자부담이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입찰이 돼갖고 낙찰 업체별로 건축, 전기, 기계 설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번째, 노브버스 정장, 승강장 교체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6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상반기에는 7개소에서 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개소를 하고, 승강장이 지금 181개가 있는데 관리 상태가 분량은 150개에 대해서 금월 말까지 청소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건축물 부설 추장 관리 추진입니다. 그 점검 대상은 최근 1년간 신축된 건축물 중에 부설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가 요거 부차장을 지난 그 4월 25일서부터 5월 10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는데 적합하고 다 나오는데 점검이 이제 저희가 세동 8면이 됐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LPG 배관 사업하고 관련이 돼갖고 거기에 그 완료가 되면은 그 확인서를 진구해서 원상복하는 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번째, 노교통 지도 차량 및 단속 시스템 고쳐야 되겠습니다. 저희 그 교통 차량이 지금 아반떼인데 지금 거리라든가 키로수로 봐서는 아직까지 그 교체 대상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저속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 경제적 수리 한계 초과 공영 차량 관리 규칙에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지금 그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리콜이 대상이 되는지 엔진 등에 대해서는 수리 현 차량을 운행하고 미지정 시에대는 어쩜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을 급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버스 운행 체증가량 평방의 주차정체 운영은 송정리 갈비서부터 노래방 해갖고 2주 단위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번째 공영 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 과태료 강력 징수입니다. 공영 주차장 운영 내시다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차장 공영 주차장이 48개소가 있고 관리 인원이 양구 노일 위탁에서 7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30일까지 주차 요금은 4천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공유 주차장 시설 및 점검을 해가고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단속 구간은 관내 그 28개 구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인은 5명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가장 요새 좀 새로 된 게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신고제가 금년 4월 17일서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횡단보도에 접촉된 경우하고 소방시설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가 10m 이내에 주차하게 되면은 그 외부를 가입한 사람에서 이제 그 신고가 되면은 그게 과태료가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령 기준에서 한 8만 원 정도가 지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지금 1517건을 해갖고 한 1034건에서 한 징수율 66%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갖고 징수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입니다. 저희 그 관내에는 총 자동차가 12,032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두 차량에서. 그래서 19년도 지금까지 징수 실적을 보면은 의무보험이 이제 그 책임보험인데 여기 276건에 72건이 징수가 됐고 검사는 153건에 50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번 공문으로 수시를 안 내고 엽서도 방송하고 하고 또 전담 징수 당자를 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율에 최고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대중교통 운수 화물 운송업 경영 안정입니다. 농어촌버스 업체 재정 지원인데 저희 관내에는 현대운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대 우리 노선이 17개 노선이 있는데 비수기 11, 벽지 6개에서 사업비가 7억 6,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2019년도 재정지원 연구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거에서 이제 하고 지금 지원되는 거는 2018년도 용역에서 되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버스 13대, 택시 40, 화물차량 38대에서 총 9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500만 원이고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정수급 이런 게 지금 많이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원 대상자 총계에 따른 자료 확인도 헬스에서 매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객 운수종사자 전신 안마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대운사고 양구택시에 안마기 한 대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5번째, 지역 수요 맞춤형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주민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총 110억건이 확정이 돼갖고 준공이 93건, 공사 중인 게 10건, 보류가 12건. 보류 사유는 그 토지 사용 그 미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의자가 또 여러 개 안 돼서 취소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소통이 날 건의 사업도 21건이 돼서 완료 7, 추진중 8, 불과 6건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상반기 건의 사업은 6월 중에 완료하고 하반기 사업도 계획을 수립해갖고 대상지를 봐서 선정을 7월까지 하고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10월까지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대리 전원마을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양구 고대리 779번 지에서 전원마을 맨 꼭대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정자각하고 해서 나무 심고 벤치해서 조경까지 해서 지금 사업은 실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세 번째,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 청리, 고대리, 에코라이프 타운 해갖고 세 개 지역에 대해서 그 전원마을을 조성을 했는데, 그 분양 현황을 보면은 청리가 그 28필지 조성이 돼서 다 분양이 다 됐고, 고대리는 31필지에서 20일간 10건이 분양됐습니다. 에코라이프 타운은 23필지에 12필지가 됐고, 건축도 보면은 지금 청리가 이제 17동, 고대리가 10, 에코라이프가 셋. 그래서 지금 청리 쪽에서도 전축이 안 되고 그리고 민원이 있어갖고 저희가 그 전번 5월 달에 그 건축을 안 한 자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청문 결과 2020년까지 건축을 하겠다는 게 넓히였고, 건축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시 판다는 게 세 필지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양률 제거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이번 고대지구도 지금 그 건축이 좀 저조해서 그 미건축자 대해서 청문을 6월이나 7월 중에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사 이력 관리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그 어떤 그 관련 문서 보존 기간 경과하고 사업 추진자가 그 인사이동을 했었던 그 공사 이력이 부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눈으로 좀 보기 위해서 그 전산화시키는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료 입력을 4월까지 완료했고, 요거에 대한 거를 저희과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공사하는 부서에 다 사용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직원 교육을 6월 중에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 부서 자료 입력해가지고 타카까지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저희과는 8월까지 자료 입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화지역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18년서부터 21년 4년차 사업이 되겠고, 대상지는 용알 1원 460m가 되겠습니다. 뭐 시가전선 지중화, 도로 시설물 정비, 테마거리 조성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48억 2천만 원, 그 금년도는 4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본용 경관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가 돼서 오늘 도지사님 보고가 되고 하면 확정이 되면은 저희도 해서 사업을 설계를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 지자체 전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전 지자체 부담금 요거는 금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8억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굴착 심의를 받고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이제 그것도 지금 협약 체결은 했습니다. 근데 지자체 부담금을 거기에 납부가 아직 그 통보가 안 돼서 곧 납부하고 심의 받고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좀 내놨는데 큰 문제점은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요 사업비도 이제 그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 민간인 선물 간판하고 인면 사업할 때 그 자부담 10%가 있는데, 요게 지금 전체 한 30개 상가에서 33개소가 지금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동료를 해서 뭐 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선 지정했던 굴착 요것도 지금 7월 일정인데 저희가 요거를 좀 땡겨보려고 했더니 아마 도에서 되는 건데 그게 땡겨지는 게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재생유질 사업 추진입니다. 19년도 전부 총 예산이 4,700억이고 강원도가 35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업 내용으로 보면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그린형 뭐 이렇게 한 5가지가 있는데, 우리 군이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우리 동네 살리기 해서 50억 정도 사업비가 되는데, 그 선정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세태 요건입니다. 그 옛날에 사실 쉽게 그 잘 경기가 돌아갔다가 어떤 뭐 사유로 인해서 좀 많이 좀 세태가 됐다. 그게 지금 세태되는 데 보면 대개 뭐 강산 지역 이런 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약간 그 선정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은 조례를 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2월 12일 날 제정하고, 지금 대상이 그나마 우리 동네 살리가 되는 남면 동면 쪽에 가서 이장회의 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진짜 요거 사업을 하려면은 그쪽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대규모 소규모 사업을 하고 사업자리를 먼저 하고 요거 사업이 이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가 채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협조인협체 구성해서 역량을 강화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장 그 선정의 관건이었던 게 어떤 세태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그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게 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
그런 거 인건비해서 한 연간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또 염려되는 게 저희도 어떤 서류 준비라든가 공모 준비 잘 하겠지만은 어떤 그 사업 특성상 그게 반영이 안 됐을 때 어떤 그 예산 낭비 측면도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 속초 철도건설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2.5km 단선이 되겠고 설계 속도는 250km/h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조 1,438억. 사업 기간은 16년에서 2025년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타 완료업과 재정 사업이 2016년 7월 8일 날 확정된 후 환경부의 어떤 그 전략형 환경영표가 계속 진행되다가 지난 4월 29일 날 2년 6개월 만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총 사업비를 이제 국토부하고 이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협의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내주 정도 국토부에 알아봤더니 기재부로 서류를 제출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보통 거기서 얘기하는 게 협의 기간이 한 2, 3개월 소요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좀 빨리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서두른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게 그 협의 자체도 영역사에 알아보니까 하반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만 되면은 고시되는 건 금방 되는 상황이고, 하여튼 그 로드맵에 맞게 준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계획 고시가 되면은 이제 역사 위치 선정의 토지 거래하고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타당성하고 기본 계획 용역을 해서 발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평화지역 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조금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답변 좀 성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원, 유원지, 녹지 등으로 우리가 지금 10년 이상 지정고시다고 사업을 안 하는 데가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우리가 이 대상되는 게 녹지, 유원지, 공원, 뭐 이렇게 다. 도로, 시설 결정된 건 싹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장설역이라면. 지금 장기라고 보면 이제 10년 이상 그 시설이 결정되고 집행이 안 된 걸 장기 미집행이라고 보는데 208개소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도로가 181, 주차장 5, 그다음에 공원 19, 녹지 시설 1, 공공청사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름 추정 예산 같은 거는 좀 뽑아보셨나요? 지금 장기 미집행 같은 경우에 208개소를 다 했을 때 559억 원, 한 560억 정도. 이게 2016년도 10월 달에 아마 입법 예고돼갖고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한 근 3년 동안에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가 예산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한 사실 흔적이 없어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입법 예고는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부터 7월 달부터가 토지주가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요구한 경우는 있습니까? 토지주가 요구한 예, 대지할 때 매수 청구자 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한 적은 몇 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시급한 게 200 몇 건 중에 부득이하게 살려야 될 거라는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니. 저희가 500억을 어떻게 만듭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군 나름대로 뭘 확고한 걸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또 저기저기 이렇게 할 건지, 그 구상을 더 근본적 대책을 갖고 있는 게 뭔지 과장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 금방 하셨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될 건지 안 할 될 건지, 그럼 그 부분이 나가고 저희 현직이 해가 확인해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시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좀 시급성에 따라 조금씩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드리는 문제는 뭐냐면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 용역 과제에
용역 과업에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거를 충분히 실어줘서 용역 과제가 돼야지. 양국은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대학 교수나 이런 용역 기관에서 해갖고 오면 그 상당히 좀 문제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예? 우리 군은 우리 군 나름대로 토지를 우리가 고집하고 계속 진행했을 때 가격 문제라든가 토지 가격 문제, 뭐 예산 문제 이런 게 좀 병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용역 줄 때 용역 과업에 우리 군에서 일단 필요로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과업을 줄 건지. 아니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네. 지금 그 7월서부터 9월까지 이제 거기 용역업체에서 지금 나름 그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자체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같이 가서 이게 맞는 건지 도면하고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아까 말씀대로 뭐 보상해서 해야 될 거는 시급한 거는 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사전에 의회랑 좀 협의 좀 하자는 얘기를. 예, 드리는 겁니다. 결과 나오면은 한번. 아니, 네. 결과가 나오면 통보지 않습니까? 내가 참 그래서 자꾸 드리는 결과가 나오면 통보 아닙니까 의회에. 그래서 각 지역마다 남면 용화리에 있는 공원이 없어지는지 이건 살려야 되는지 의원들 의견을 좀 들어서 지금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게 의회에 보고를 하면 통보지. 아니죠. 그쪽에서 해봐야 자체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 의견이 오면은 확정된 건 아니니까 저희가 그렇죠. 힘들이 예, 그게 예, 중간 결과 그렇죠. 오면은 그때 의견을- 같이 협의하는 걸 예, 하겠습니다. 의견을 좀 같이 하자고. 이게 어쨌든 지금 저기 앞에 우린 뭐 의회도 문제겠지만 앞에서 군정을 이끌어 가신 분들이 이거 상당히 나태했어요. 조례에 춘세계 잉여금의 30%까지는 장기 미집행 기금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23년 동안 지금 4억 됩니까? 예, 집행한 게 아마 그 정도 되네. 갖고 있는 게 4억 되죠. 이게 이 지경이 됐으니 이게 누구 탓할 것도 없는데 하여간 이거 슬기롭게 잘 조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대상 토지주가 내년도 7월 1일자 되면은 양궁구청에다가 해제를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죠. 법으로. 우리가 임의대로 또 해제할 필요는 없는 거고. 지금 말씀은 그 대상이 안 되는데. 예. 아, 아니 대상지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요. 네. 10년 지난 어떤 국토위원개혁원의 장기 미집행 시설이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지방자치단체 의무냐? 아니면 그때부터 토지주가 풀어달라고 하면 그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되냐? 이걸 여쭈고 싶어서는 거예요. 그게 참 당연히 풀어주는 건지. 쟁점인데요. 지금 네. 이게 그죠? 가장 재산권의 어떤 지금까지 제한된 사항이 있을 거고 민원인한테는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일단 용역 결과를 의회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제가 민원일 경우에도 사실 10년 동안 내가 헬냈는데 선이 가서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풀어야 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른 타 자치단체든 그런 사례를 보고 슬기롭게 좀 풀어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본연이 얘기하는 건 일몰제라 그러면 전차가 다 샤터처럼 느려지는 건지 아니면 일몰제라고 하는 게 토지주의 국토기획개혁법 계획에 따른 어떤 신청이 있어서 그 신청을 접수해서 해제시키는 건지 아니면 전체가 다 다운돼 셔터되는지 법에 의해서 그냥 다운되는 전체가 다 거. 다운되는 거죠. 예. 자동적으로 그다 해제시켜도 되죠. 예. 그게 참 큰일입니다. 걱정 좀 같이 좀 오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없는거리 개선 사업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좀 확정된 건 없죠? 예, 지금 저희가 주민들 54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작년하고 금년 초에 했는데, 어쨌든 차량 허용 정도가 53%, 현행 유지가 47%. 그 500몇 명의 대상이 불특정입니까? 아니면 특정, 랜덤으로 한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인터넷으로 올린 것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상가에서는 지네 자체 설문조사 했을 때 90% 이상 옮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꾸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그쪽하고 좀 소통이 안 된 게 그러면 그런 인터넷 조사라든가 할 때 상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옮길 수 있는 그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냐. 이동을 하려면은, 차량 그, 이동을 하게 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좀 많이 좀 그쪽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이번에 다른 사람 체제로 중앙통 번영위원회 해갖고 박경만 씨가 위원장인가 회장을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6명 서명을 해갖고 그 부분을 좀 차가 다니게 어떤 시스템을 배치하고 해다는 건의서가 들어왔고 그러면 그게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정리가 된다 하면 그런 관리, 주차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건의서가 지금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제 의회에서 지풍부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지금 크게 나오진 않아요. 당초 사업비만. 당초 사업비는 주차장 한 40. 조성하고 조경물 시성하고 한 40억 하고 100억 정도. 주차장 200명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신흥 청물자리 사갖고 네, 주차장도 만들고. 예. 이쪽 옛날 선일전자 뒤에 주차장 만들고 은성다봉 옆에 주차장 만들고 이게 다 사업비에 껴야 돼요. 네, 주차장 같은 조성에 60억, 네. 조형물 설치하고 거리 설치는 한 40억, 1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100억짜리의 시설물을 그 안에 사는 분에 국한돼 갖고 접근을 하시면 저건 국민의 것이지 그 지역 상가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저게 국민의 것이지.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정도 돌아가는 예산을 협의를 해서 했을 것이고, 관도. 그렇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니구나 싶어도 그걸 다 원천 부여를 시켜달라는 거는, 이거 지금 그렇게 안 하실 거죠? 100% 차가 다 당기기 원래. 이건 오늘 협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일단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고, 국민의 것이라는 거는 저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추진이 된다도 가정을 한다 그러면 최소화 지금 물 흐르는 데만 거기만 좀 해갖고 소방차하고 굴절차가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좀 곡해되거나 오해될 수가 있는데 그 협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군정자문위원회 기능으로 그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온 걸 분석해서 군정 방향으로 택할 것이냐가 지금 그렇게 가야지만 되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권고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군수는 군정자문위의 기능으로만 생각을 하지 우리가 협치위원회 결정을 의회까지 다 따라갈 의무는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군수는 수행하도 노력한다 이렇게 조례돼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거를 하면 전체 소리가 이게 군청에서 나오는 거나 우리도 저걸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봐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저건 일반인들이 껴있고 또 일반인이 공동위원장도 군수랑 같은 격으로 있고 이래서 의회에서는 그냥 군정자문기구로서의 결정이고 그 결정을 집행부 군수께서 군정의 방향으로 삼을 것이냐 안 삼을 것이냐 그 삼을 것이냐 안 삼을 것이냐를 가지고 군에 와서 의견을 토론하는 그 정도로밖에 안 보자요. 그죠? 우리는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을 하면 이게 지금 초기 단계에서 의원에게도 저희 거만 2개가 안건이 상정이 돼 있는데 지금 소관부서하고 저희하고도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군정조정위원회 그런 부분이 약간 약간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이번 과정에서 전체 어떤 국민의 의견이 실렸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언어적 표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협치위원회 그러니까 마치 그게 그렇잖아요. 이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군전 자문기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3쪽이요. 고도리 전원마을 쉼터 조성 사업인데 이 779번지가 그 옆에 연못자리죠? 예, 연못 있는 쪽에 맨 위에. 예. 연못자리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사업이 끝나서 분양을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분양도 많이 저조했고 또 분양이 됐다고 해도 지금 집도 안 짓고 약간의 오해가 있는 본 의원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양에 저조한 주변의 어떤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입주자거나 기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의 요구냐 어느 쪽일까요?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 군데는 다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걸로 인해서 분양을 오해라는 걸 추진시키고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게
저 고지가 높고 습지다 보니까 주택지기에 좀 부족한 지역이고 뭐 두 개는 좀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게 처음부터 이거를 설계 당시에 놓고 여길 공원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땅값 n분의 1로 나올 때 좀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저 사업비에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도 그렇게 놓으면 또 땅을 사러 온 사람이 이런 공원이 옆에 있으니까 선호도도 좋았을 것인데 이게 완전 뒷북치는 사업 같으니까 안타깝다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앞으로 좀 이런 사업들도 좀 생각을 좀 깊이 하셔서 예, 뭐그 당시에 알겠습니다. 저 과장님께서 안 계셨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사업이 또 진행된다면 네네. 주변 정비를 예산이 들어가도 잘 해놓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해야지 저 보면은 저 좀 싸게 줄 생각으로 예산 투입을 조금 하다 보면 그렇게 좀 소원해서 안 팔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 이력 프로그램 이거 잘 만들어졌어요. 이거 정말 있어야 될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저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얻어서 도로를 낼 때 네네. 원주인이 그 서류를 뭐 인감을 첨부해서 주거나 이래서 그게 여기에 이제 공사 이력 프로그램에 이제 기록이 돼서 훗날 토지주가 바뀌어도 지금 이 프로그램을 돌려봐서 예전에 토지주가 이러이러한 승인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예,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농로라고 하는 거를 양구군청에서 도로 포장을 다 해놓고 도로로 다 해놓고 집을 질 때 또 받아야 됩니다. 건축물을 질 때. 그래서 이중으로 받아야 되고 도로가 농로로 포장을 해놓고 나중에 집 질 땐 땅 주인한테 또 받아요. 여기는 꼭 그거를 좀 기재해서 이 땅 토지주들이 집을 질 때하고 그냥 농로 포장할 때하고 이원화되게 주택계 가서 다시 받아오라 그러는 일이 없도록 여기서 있는 그 이력 프로그램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가면 집을 줘도 도로 사용을 다시 또 재차 토지주한테 받을 이유가 없는 좀 그런 시스템을 좀 이게 좀 강구돼야 되겠다. 좀 부탁을 드려요. 그 사항은 그 지적건축과 주택부서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게 서류가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다 기록만 그렇게 예, 예. 하면 하여튼 도로로서 예, 예. 이게 뭐 농로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냥 도로 기능을 하게 하면 예. 그 도로를 집을 질 때 다시 그 사람을 토지를 찾아가서 도장을 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네. 자, 그래도 아마 이거 가능할 거예요.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 뉴딜 사업 추진 여기 지금 보고서를 2장에 걸쳐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거 상당히 헷갈리죠, 과장님? 이게 지금 저 의원님도 보시겠지만 대개 그 선정되는 지역이 춘천시 뭐 우두동, 태백, 탄강 지역 좀 발전이 안 되고 옛날에 비해서 어떤 그 산업의 패턴 변화로 인해 갖고 쇠퇴가 확실히 나타난 지역이 돼 어떤 공모 선정 요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군은 남면하고 동면했지만 그 좀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2019년도 총 사업비라는 거 4,700억이라는 것은 지방비하고 국비가 확정된 금액입니까? 그렇죠. 6대 사업 6대 사업으로 확정됐고. 전체 사업입니다. 정부 사업. 자, 그럼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게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사업이 추진될 텐데 강원도도 이게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이 예산 충족시키기가. 그래서 지금 요 강원도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 도시재생요들 사업은 지금 그 잘 하고 있어갖고 저 국토부에서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 다른 데 것도 좀 예산 확보도 잘하고 그래갖고 더 좀 뭐 따올 수 있고 그렇게 추진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질의를 좀 드릴 만한 거를 좀 과장님께서 먼저 걱정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도 더 질문 안 하겠는데 그거 걱정할 필요는 있어요. 예산도 못 받고 한 2억 들여서 무슨 사무실 얻어놓고 용역 주고 이러다가 그나마 이것도 못 받으면은 이거 심사숙고를 해서 좀 잘 좀 해주시고. 근데 이제 저희 부서에서 또 가장 또 고민이 있는 거는 이걸 하라고 도시재생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으면 또 같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할 때는 어쨌든 예산 낭비 측면이 있어도 도전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데 성과가 좋아셔서 네. 그래야지 또 나중에 행감 때 또 지적 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 고속정책 좀 짧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협치위원회의 안건이 이제 그거하고 이거라 그랬는데 도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제를 주죠. 어떤
탁상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주제를 줄 거 아닙니까? 이거? 글상 그 어차피 똑같이 의회 회의 진행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하는데 정하는 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다 두고 자체에서 협의가 되게끔 해서 유도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박수근 미술관 위쪽으로 해서 우리 저 농협 있는 그 논 쪽으로 이제 빼는 라인이 아마 채택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럼 저 잘못된 질문을 했네요. 지금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박수근 미술관 쪽에서 나와서 예. 비행기장 하단부로 해서 예. 예, 그래서 농협 있는 그 예, 이쪽으로. 마트 있는데 위에 이쪽, 논 이쪽. 쪽으로 예. 그쪽으로 나올 생각 같아요. 일단 송 총리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고 이게 뭐 개인적인 안으로는 이게 저도 뭐 될 수만 있다면 이게 좀 괜찮다. 조금 흠이 있으면 우리 집 지붕으로 철도가 간다는 거가 좀 흠인데 그거 뭐 참고 지역 주민의 발전을 참고 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걱정이 있어요. 군부대 협조가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뭐 G급에서 F급으로 떨어져야지만 450m의 어떤 그 여유가 생기고 그럴 텐데 저희가 이걸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첫 번째는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를 철도가 놔지는데 우리 양구군이 아주 좀 무슨 어디 단합회의하는데 촛불이듯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그래서 아마 이 위상이 좀 많이 좀 실추돼 있다는 거죠. 뭐 과장님 좀 알고 계셔서 좀 머리를 흔드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고정된 자리가 없었잖아요. 여기저기 막 시끄러웠는데. 자, 그럼 이게 지금 언제까지 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좋은 안은 송 총리가 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안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지금 그 국방부에서는 1,300억으로 하고 통보가 됐고 이설하는 데만 남쪽으로 그리고 또 장기 협의가 장기화되고 요게 또 6.25 때 그 미군이 건설된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등급 조정이라든가 하는 거를 연합사 승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잘 되면 좋지만은 안 될 가능성도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협치에 올리는 건 일단 세계 안건에 대해서는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올리는데 어떤 그 특성이라든가 있었던 사항을 그대로 공개를 해줘갖고 협치위원님들이 그 결정하는데 그 부족함이 없도록 자료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실시 설계를 하는데 또 양구 때문에 허덕인다고 하는 그런 또 궁상맞은 것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내 의견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지금 G급에서 F급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예? F급에서 뭐 G로 떨어진다고 해도 1,300억이 들어간다. 그게 실적으로 안 되는 게 떨어지는 게 요게 그 그러니까 FC 130 그 예, 공군 좀 수송기 완전 드릴 수가 예.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혀 안 된다고 안 돼요. 얘기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건 그러니까 안 그거는 되고. 안 되고 그리고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일단 예. 우리가 이설을 가야 되는데 예. 그 높이가 그 교각했으면서 철도하고 요 전진축까지 18m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40분의 1로 가게 되면 실적으로 18m 가면 720m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예. 그럼 720이면은 720이면은 다 간다고 예. 1100m의 그 정도, 1078m 그 칼주로니까 다 간다고 봅니다,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도 돈이 있다 그래도 그쪽 주민의 또 민원, 또 토지 협의, 또 그쪽이 문화재 분포 가능 지역으로 또 나왔고, 유적.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리스크가 그렇게 많은데 왜 거기 선택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지금 그렇게 리스크가 많고 1,300억. 아니, 지금 왜냐면 우리가 그 처음에 하던 안이 그러니까 송 총리가 해달라고 안 돼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 도배에서는 하이로 갔잖아요. 그때 나중에 또 하리가 아니다 1, 2 가자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안을 요번에 국민들께 알리고 그런 거에서 좀 정확한 어떤 그 노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 검토는 싹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노선에 대해서. 자, 어쨌든 간에 네. 자,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간에 오늘 회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군수로부터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통보합니다. 통보하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걱정을 지금 과장께서 걱정하신 이런 걱정이 비행기장이 등급 하이 조절이 안 된다. 그다음에 비행기장이 뭐 우리가 해주려면 1,300억 정도 들어간다.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니네 비행기장을 옮겨라. 우리 기찻길 놓기 위해서. 이런 게 쫙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실현 가능성이 다 20% 미만대로 봅니다. 지금 내가 나열한 세 가지를 중에 실현 가능성이. 그러다 보면 또 뭔가가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이 주민들이 또 혼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또 우리가 또 어떤 군정의 목표로 그 철로를 노선을 잡아버리면 나중에 또 이설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분명히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는 사항이고, 그래서 정확한 그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하냐면은 세계 노선에서라도 협치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서 자체 돈이 되면서 안 되는 걸 왜 올렸냐? 그럼 거기서 정하면 뛰고 나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빼고 나가자는 얘기지, 협치에서도. 지금 예. 그러면 자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려면 예. 원안을 이 안으로 두고 이걸 하는 건지 이건 다 파트하고 원한은 이거 가지고 없고 하는지. 아무것도 1, 2, 3안에 대해서 네. 어떻게 다 둔다는 건 없지만 우리 그 군정에서 입장은 송총리가 됐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그 장애인이 많다 보니까 그 협치위원들께서도 사실 그대로 알면서 어떤 그 결정 과정이나 추진 과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둔 거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거를 왜 하냐 협치에서 과감히 쳤으면 저희도 좋아요 사실. 근데 저희가 그런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결정을 하게끔 해주려고. 근데 그 대신 자료는 충분히 준다는 얘기지. 위원회에서 회의한 분들한테 이런 리스크는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주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당연히 리스크를 주죠. 주면 그럼 예. 그럼 이 지금 안을 지금 하나만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거기는 몇 개. 나중에는 세 개에서 하나로 압축을 해야죠. 수위를 안 매겨줄 거냐고. 안 매기고 협치위원들이 다 매기는 건데 저희가 자료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줍니다. 아주 공개를 다 해갖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최소한 우리가 예. 내가 전자이야기 같처럼 또 철도가 만들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팀이 내려와서 도면을 그리고 있는데 양군 아직까지는 변기장 문제 때문에 흐지부지하고 뭐 지금 되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리스크가 가장 많으니까 이건 우리가 선호하니까 1, 2, 3 이게 안 되면 대응책이 있는지 이 대응책은 또 어떤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만 딱 해놓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만 해야죠. 최종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에서 그 기본계획 확정된 할이기 때문에 아까 그 총사업비 협의 기재부하고 들어갔대잖아요. 그 국토부 안으로 협의가 들어가요, 사업비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정이 돼갖고 다양스럽게 할의가 됐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뭐 다른 지역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국토부 아닌 할의안은 원안대로 두고 이 원안에서 우리 군이 원하는 데는 여기다라고 가져가는 게 하나라는 거로 이렇게 이해됩니까? 아니 저희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송청리가 되면 송청년이 가장 좋은데 그런 장애물이 있으니까 못하기 때문에 3개안이 나오면은 그 국민의 힘을 영향을 모아갖고 판단을 해서 가는 아닌데 저희도 바라는 거는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사업비 협의가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최종 협의가 돼서 지금 그 할의 쪽으로 지금 협의가 들어간단 말이죠. 만약에 이제 할의가 우리가 국민 의견이 할의로 직결이 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됐다 하면은 요게 그 기본 계획 고시 이후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또 투쟁을 해갖고 일리 해주시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 어쨌든 간에 지금 말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가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자꾸 얘기라는 얘기를 해줄게요. 거기가 좋은 자리예요. 자, 그런데 국민의 총 영향을 가지고라고 하는 전제로 가면 군수님의 생각, 협치위원회의 생각, 이 생각이 이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마치 국민 전체적인 생각이 그냥 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죠. 발이 늦어서 우리가. 저희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직 공개할 상황은 아니지만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을 지금 좀 생각하고 이제 협치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세사 부분까지 어떻게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랜덤식으로 해더라도 다 물어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론조사를 꼭 하셔야 될 것이고 예. 그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세 가지 나열한 리스크도 당연히 다 예. 넣어줘서 그죠? 예. 그렇게 자 이상입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결과가 안 나왔네요. 결과적으로. 지금 뭐 우리 김철 의원님 동서철도 관련돼서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것이 좀 신중하게 좀 논의될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우리 백년지계를 보고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양구의 어떤 장기적인 역사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저희 과장님 계시고 우리 직원들 계시지만은 정말 신중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거로 봤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우여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하십시오.
네, 저는 좀 그냥 가볍게 네.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그 도로를 밤에 다니다 보면 그 버스 승강장, 예, 거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고 또 주위는 깜깜한데 가다가 보면 또 버스 승강장에 불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어떤 그 마음의 그 동료 같다 그럴까요? 그런 또 이렇게 좀 좋은 이렇게 감정이 들고 저기 벤치가 무슨 사람을 기다리는 듯한 아주 좋은 느낌도 들고 또 이렇게 깜깜한 길에 방범 효과도 있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런 데를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혹시 그냥 뭐 그걸 업무적으로 다니시지는 않더라도 지나다니시면서 이렇게 꺼져 있는 등 같은 거 있으면 예, 그런 자리는 좀 이렇게 잘 살펴서 해주시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먼저 그 농협주유소 옆에 거기에 제가 네, 한번 네. 말씀드렸죠. 예, 그거 어제 그전에도 저기 가서 확인해 갖고 전주대 세워서 네. 이제 가로등 설치하는 거. 거긴 전선이 없었어요. 예, 없어갖고 하나 해갖고 조그맣게 소전주 세워서 등다는 거로 이렇게 조치할 겁니다. 네. 예. 거기 주유소가 불을 끄면은 그 주위가 아주 깜깜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니면서 유심히 좀 봤었는데, 예, 그것 좀. 예, 그걸 조치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근혜 의원입니다. 먼저 그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이잖아요. 50억이 있는데 이게 상반기 건의 사업이 6월에 이제 마지막으로 됐고 뭐 하반기는 10월, 9월, 10월에 착공한다 하셨는데 이거를 농업센터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하실 때요. 네. 어디가 먼저 급한지 뭐 좀 듣게 되는지를 먼저 선정하시고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떠서 하다 보니까 5월에 끝나야 되는 사업이 6월에 가서 끝나는 수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많이 들었는데 이 농배수로 정비라든가 포장이 미처 안 돼서 이 좀 가뭄이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센터와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선 후를 좀 구분하셔가지고 공사하시는 게 좀 제 생각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신경해 주시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눈높이 교통 서비스 제공인데요. 이게 희망 택시하고 마을 버스하고 이 노선이 중복되는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촌 마을 버스가 이게 다 면달로 가는 거죠. 아, 지금 양보 안 저 나오고. 남면하고 동면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그 남면하고 동면 거기서 이제 공모 신청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두 개 지역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이 노선이요. 예. 그 마을 버스가 남면 면성버스 출발하고 네. 돌아서 다시 남면 면성버스로 가고 동면에서 출발해서 동면 면성버스로 가고 그런 스타일인가 아니면 거기 저 노선 면사무소 예, 면사무소 출발해서 예, 그런 식으로 예, 진행이 그러면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민원을 위주로 운영하는 버스네요. 요 취지는 버스가 안 다닌 지역, 버스 정류소에서 먼 지역 그런 부분의 어떤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금년 신규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남면 같으면 신포리 쪽에 하고 저 도촌 쪽으로 차 안 다니는 쪽으로 예, 그런 쪽으로 가고 동면은 후곡리에서 저기 뒤쪽으로 난 도로 그쪽으로 해가 도는 거로. 예. 네, 그렇죠. 만약 그렇게 간다 그러면 네. 이게 뭐 신포에서 대월을 지나서 구암리에 도천으로 오면은 면사무소 가면 양을 가실 분들이 남면 면사무소에 와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양구 우부로 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그 지침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하는 게 다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아직 답을 안 왔는데 지침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적용을 해보고 이제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해서 사실 버스 시간이 맞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타고 와야 또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도친이나 구암리 사시는 분들은 구암리 정리로 해서 양구로 오시면 더 편한데 굳이 남면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이런 그거는 그분들이 이제 면사무소 다니기 힘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예. 이게 일을 몇 회나 운행하실 계획이에요? 예정은 지금 6km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이게 거의 대부분 이제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 아마 이 지역 주민들이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마을 주민들이 주 6회 운행해서 민원 처리하러 면사무소까지 갈 일은 거의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선을 좀 변경하셔가지고 장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구읍까지도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좀 이런 거좀 예, 그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건의해서 대면은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단 지침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좋은 말씀인데 그거를 건의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이게 희망택시하고 정부되는 지역은 예. 희망택시는 없애는 건 아니죠. 아, 예. 그렇죠. 희망적인 계속 운영을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그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지정을 해제하는 도시일물제 시행이 이제 1년 앞으로 남아서 이 양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그 큰 숙제로 남아 있는데 조금 전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잘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 대책 중에 그 지방채 발행 계획도 잡고 계신가요? 양구군에서? 뭐 지금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나중에 좀 용역을 일단 우리가 지금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정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 어떤 그 재정 확보가 안 된다. 그럼 또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24쪽입니다. 24쪽에 본 의원님이 여러 번 이 노후 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그 제안도 드렸었는데 현재 교체 대상 10곳 중에 7개소가 지금 교체가 된 거죠? 아,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24쪽으로 돼 있는데 노후 승강장 교체 사업. 네네. 10개 중에서 지금 7개소를 했습니다. 네, 7개소가 네. 교체가 됐고 네네. 그럼 이제 하반기에 3개소가 교체가 되는 건가요? 예, 그 계획상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뭐 특별히 교체될 만한 데가 없고 모자란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저기 다시 놓더라도 한 개소만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럼 노후된 방산에 1개소가 신규 설치가 된다는 것이죠. 네네. 네. 본 의원이 지난해 말과 올 초에도 그 어느 마을에 그 승강장 신규 설치를 건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군량리. 예 맞습니다. 예, 거기 지금 하나 했는데 신규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했습니다. 신규. 사반 쪽에 설치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위에 7개소에 군량리 있지 않습니까? 설치 그 보고서에. 요거는 교체로 제가 인식이 돼가지고 예, 신규. 신규죠. 예, 예. 신규로 그래서 요거는 설치라고 신규로 보는 거고, 방산에는 신규 설치, 문구가 좀 틀리니까 좀 혼동이 오셨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또 한 곳에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회관 앞에 신규 설치를 요청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분 노인분들이 요청하신 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 버스 노선 인근에 있는 마을회관 노인정은 그 노인분들이 이동하기에 용이한 승강장이 뭐 한 400m 거리가 있다 하면은 이동하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내릴 때는 여기서 내려달라라고 요청하면 기사분들이 내려주지만 탑승할 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급적 노인정 주위에 승강장을 요청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마을이 있다면은 그 긍정적으로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경열 의원님은 똑같은 뭐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버스 승강장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 곡선부나 이런 부분 버스 승강장을 교체하시면서 그 주변 환경을 좀 한번 여건을 보셔서 그 버스 요즘 출퇴근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버스가 숨으로써 뒤에 차량 정체가 굳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위치 선정하는 데 대해서 꼭 기존의 버스 승강장에 설치하는 것보다 좀 뭐 버스가 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부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시는 건 어떤지. 그것도 뭐 안전건설과하고 뭐 북부지소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예, 그 어떤 그런 협의가 된다. 그리고 하고 또 주민들이 또 그 선호 지역이 있어갖고 그런 부분 다 검토를 해서 그 같은 마을하고 협의가 돼서 한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곡선부에도 뭐 버스 대기소가 있고 또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앞에 부분에 뭐 옛날 도로 다이크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어르신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가장 버스를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안전성에 좀 위험성도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이제 새로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기존 우리 길거리에 가보면 유난히 요즘 길거리에 지금 현수막이 많이 게재가 돼 있는데, 제가 어제 그 사단장이 왔을 때 좀 이제 우리 군민들도 좀, 우리 군과 관련된 그 현수막에 대해서 너무 난립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마치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양구군의 어떤 그 군 부대와 관련이 이게 무척 심각한 상황으로 좀 이게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은 이번 기회에 그 군 부대와 관련된 현수막은 우리 게시대 아닌 일부 그 도로나 일반 그 이면에 그다음에 난간에 돼 있는 거는 좀 공고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일괄적으로 좀 정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승인도 안 받고 그냥 뭐 난립돼 있다 보니까 너무 이게 그때 현수막 자체가 또 뭐 몇 개월째 그냥 난립돼 있다 보니까 마치 이게 무슨 뭐 속된 말로 무슨 뭐 그냥 많이 시위가 막 전쟁 같은 그런 분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과감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은 게시대에 개첨된 현수막 이외에는 좀 강력하게 우리 지중화 LPG 배관망 사업과 우리 지중화 사업 그 안내문 외에는 과감하게 좀 철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그 있더라도 그래서 이때 앞으로는 그 현수막 게시대 개첨할 때는 읍면에서 저기 그 승인을 다 받고 개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게 일반인들이 가서 그냥 광고회사에서 했다 그냥 갖다 붙여놓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수상한 것까지도 갖다 그냥 다 갖다 붙이고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정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저기 김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공사 이력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 준비하셨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 대우면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허가 문제나 상하수도 문제, 가로등 문제가 진짜 어느 위치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프로그램은 어떤 팀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은 더 준비를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다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금방 끝나지 않을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 인허가 문제, 주택 문제, 상하수도 문제, 가로등 문제, 전체 프로그램을 이제는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부원수님 계시지만은 이 공사 이력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평화지역 발전과뿐만 아니라 전 우리 양구군 전체의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평화지역 발전과 서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